네, 인사이트 TV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지금 뭐 언론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가 그 상승이 지금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뭐 잠깐 기사를 보시면은 소금이 그야말로 금값 됐다. 김치 제조업체 초비상 뭐 이런 그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요약을 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4월 지난달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도 동기하고 대비해서 2.3%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3%.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올해 1월부터 살펴보면은요. 올해 1월 달에 0.6%가 상승이 됐고 2월 달에 1.1% 상승됐고 3월 달에 1.5% 상승했고 4월 지난달에 2.3%.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이 폭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0.6%, 1.1%, 1.5%, 2.3%.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다. 심지어 이미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뭐 물가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물가 상승의 65%가 농축수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쌀, 소금, 사과, 파, 뭐 이런 거. 우리 그 식탁 물가라고 그러잖아요. 식탁 그 우리 먹는 거, 식생활과 직결된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농축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다 올라요. 지금 에너지 가격,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기업체가 많이 그 연관된 거죠. 원자재 가격 있잖아요. 뭐 철광석이라든가 그 철강, 구리 뭐 이런 거 원자재 가격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수도 요금을 보면 지금 1톤당 36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90원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 되면 전기요금도 인상할 거라고 지금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월 소비자 물가 2.3% 상승, 그죠?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에요. 천일염 소금이죠. 천일염 가격 1년 새 60% 급등. 이거 천일염 소금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작년에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이 됐잖아요.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장마였잖아요. 뭐 하루가 멀다고 비가 안 오면 오히려 이상해. 작년에 그랬죠. 올해는 어떻게 됐지? 올해도 벌써부터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전이 많이 폐쇄가 돼가지고 그 수확량도 많이 줄었어요. 수확량이 쌀도 마찬가지요. 쌀도 작년에 그런 장마에다 뭐 이래가지고 쌀도 16%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삼겹살 이것도 13%가 올랐습니다. 좀 큰일이네요. 다 올랐어요. 이러니까 자꾸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지수를 만들었어요. 지수를. 그래서 파메어 한경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지수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지수를 보면 2018년 5월 달에 101.3이었죠.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에는 89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 2020년 5월 달에 102.4였는데 올해 2021년 5월 달 이번 달이죠. 껑충 뛰었습니다. 116.9가 돼갖고 사상 최고가 됐어요. 농산물 그 지수가. 그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그 저기 뭐야 그 기업들도 소비자 판매 가격을 안 올릴래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주요 가공식품 인상 폭을 보면 A 대형마트 경우에 빵이 8% 인상이 됐고 두부가 10에서 15%,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즉석밥 있잖아요. 햇반 같은 거 그런 거 7에서 12% 올랐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통조림이 7에서 11% 가격이 인상이 됐고 두유도 7에서 11%, 식용유가 7%, 막걸리가 11에서 23%가 올랐어요. 막걸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어요 지금 물가가. 그래서 이런 상태고 근데 이러다 보면 결론은 뭐냐? 이러다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뭐
얼마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예.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뭐 당분간 금리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구두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안 올릴 재간이 있을까요?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뭐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인상 시대가 조만간에 올 거다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주열 총재가 뭐 발언을 했죠. 뭐 올해 하반기 되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을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꼭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은 악재입니다. 악재. 그리고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실물 경제로 완전히 다 옮겨 붙어 버리면 증시는 박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암울합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암울하다.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물가 상승 시대와 금리 인상 시대가 이제 도래했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상승을 했어요. 이건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몇 프로 상승했다고 그랬죠?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나 상승했다. 미국의 그 연준에서 그 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 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가면은 금리를 인상했던 게 지금까지의 그 미 연준의 입장이었고 과거 사례를 봐도 그리고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다 그래가지고 또 금리를 올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업률은 아직은 그나마 좀 여유 구간이 있는데 이게 물론 뭐 1분기지만 3월달 아직 1, 2, 3월 달에 1분기지만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상승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8월 이후 최고치다. 그리고 이거 제조업 PMI도 지난달이죠. 올해 4월 미국 얘기예요. 제조업 PMI도 보면 60.5예요. 보통 50이 넘어가면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60.5가 나왔어요. 그래서 60.5는 2007년 5월달 집계를 시작한 이래 이것도 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냐? 백신 때문에 그러죠. 백신. 미국 백신. 백신이 남아 돈 되잖아요. 예. 접종률도 거의 이스라엘 못지않게 접종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뭐 버핏도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했다.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중앙은행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물론 뭐 부인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증시,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위험한 거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낫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렇게 지금 도래했다고 워렌 버핏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은.